이 빌공자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길 공 또는 뺄 공자예요. 그래서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있죠. 공제회, 공제회. 그 다음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들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결정된 다음에 그 세금에서 감액을 해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대나무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악기죠. 이게 공후입니다. 공후를 복원한 건데, 고조선 시대 때 공무도화가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무도화가를 또는 이제 공후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은 당길인자예요. 결국 이제 공후를 당긴다는 얘기는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주를 또는 탄주라고도 해요. 탄주. 그래서 총알 탄자, RL 주자인데, 마치 이제 그 동방신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검은 고추를 막 총알을 쏘듯 쏘죠. 그렇기 때문에 총알을 쏘듯 탄환을 쏘듯 적정적으로 연주하는 걸 탄주라고 얘기합니다. 탄주. 그 다음 신라의 우르기, 사실은 가야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가야금 아닙니까? 가야 나라의 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그 영화배우 이한희 씨죠. 이 사람이 국악고 출신입니다. 이 가야금을 지금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금은 12줄이에요. 이 줄수 보입니까? 12줄입니다. 검은고는 6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탕금대, 우룩이 이 탕금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가야금을 탄주했다. 높고 평평한 것이 대죠. 그래서 탄금대라고 부르는데 충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기병을 이용해서 배수진을 치려고 했다가 이 탕금대 앞에서 대패를 당해요. 그 다음 방탄소년단이 있죠. 방탄. 왼쪽에 언덕이 들어가면 이것은 막을 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숲, 동해안에 많이 있죠. 소나무 숲. 방풍림, 그다음에 파도를 막아주는 거 방파제, 그 다음 불이 나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 방화수, 모래는 방화사, 그 다음에 재해를 막는 것을 방제라고 하죠. 방제. 그 다음 그 도적을 막는 창을 방범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사는 공무도화 가고, 이 가가 가사라는 뜻입니다. 연주할 때는 공우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인, 단길인.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공무도화, 이 공은 그대여라는 2인칭입니다. 그대여, 강을 건너지 마소. 공경도화, 이미, 경, 마침내, 드디어, 결국이란 뜻이에요. 결국 그 물을 건너시네. 타하이사, 그 강물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타락. 강물에 빠져서 순접이죠. 죽으니. 당내공화, 이제 당신을 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한시라고 알려져 있는 공무도화가입니다. 이것은 손입니다. 막대를 들고 무기를 들고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박을 당하다라고 하는데, 박은 이것도 역시 칠박자예요. 여기 손 모습이 보이죠? 원래 이 말은, 박은 얼룩말이라는 뜻에서 온 건데 하여간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공박을 당하다. 마구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마구 당하는 것이 공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치는 것은 반박이라고 하죠. 반박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 구정공세,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그 베트민과 그 월맹군이, 북부 베트남이 이제 그 남부 베트남 군대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의 어떤 전기가 되는 그것이 구정 때 공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정공세라고 합니다. 이 세라고 하는 건 세력, 즉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공격, 격이라는 건 칠격자죠. 습격, 공격. 그 다음 공략, 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땅이나
어떤 거점을 공격해서 차지하는 것. 이것이 공략입니다. 그 다음 침투해서 공격하는 것이 침공이죠. 거꾸로 공격하는 것은 역공입니다. 그 다음 공격과 수비를 요거 벼화 두 개라고 그랬죠. 벼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란 뜻이에요. 비는 준비할 비.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공수를 겸비하였다라는 말을 쓰고 공방전을 벌이다. 공격과 이 방은 왼쪽에 이곳이 언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덕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킬 방.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공격할 때는 공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 자, 성을 공격할 때 우선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투석기를 쓰죠.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돌을 달아서 보내지만 나중에는 그 석유 찌꺼기, 석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찐득한 거, 타르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겉에 발라서 불을 붙인 다음에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투석기예요. 날려보내는 게. 투석기. 그래서 이쪽을 감아서 그 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멀리 날려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쪽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 타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고 이 앞쪽 공격하는 쪽은 앞에 철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활을 쏴도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을 공격하는 타워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성탑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스라엘 공성전 얘기인데 이때 이쪽 군대는 이것은 이슬람 군대인데 이 당시 이슬람은 셀축 터키였습니다. 이 셀축 터키도 상당히 막강했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전투를 지휘했던 장수가 살라딘 지장이며 명장으로 용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축 터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 셀축 터키는 그 뒤에 몽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셀축 터키가 멸망을 합니다. 이 셀축 터키의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터키가 결국은 융성해가지고 지금의 그 투르키예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축 터키를 이어지는 이것이 오스만 터키예요. 그 다음 이것은 조개패죠. 그래서 이건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칠 공자예요. 역사에서는 조용조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조.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오는데 조용조는 뭐냐? 조는 왼쪽에 벼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즉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조입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용이에요. 조는 공납입니다. 그러면 공납이라는 건 뭐냐? 이 납은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납부금.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당 인두세가 아닙니다. 사람 하나당이 아니라 호별로 옛날엔 대가족주도였죠. 그래서 호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주 한 사람마다 매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납입니다. 근데 공납에는 곡물이 있고 진상이 있어요. 자, 곡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면 뭐 완도는 전복이 유명하다. 뭐 그런 걸 이제 내는 건데 그 곡물이 있고 진상이 있어요. 이 진상은 그 귀중품입니다. 희귀한 것들.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 참 진상이야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상은 윗상이니까 이건 임금에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걸 바치겠습니까? 한번 바치면 계속 그보다 더 좋은 걸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급품이라고 바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두고두고 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바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진상하는 그 진상품은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물품이에요. 즉 최고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달리 영 수준이 떨어질 때 아이고 그 사람 진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 국가가 직접 시키면 이건 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에는 남자들은 16세가 넘으면 군대를 가야 되죠. 군역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나라의 성을 쌓거나 이럴 때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직접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이것을 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역자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의 편에 붙어가지고 적을 이롭게 도와주는 인간들이 부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친일 부역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기 집안,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완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을사오적이 있었어요. 을사년에 조선의 병합을 찬성했던 5명의 부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공이라고 하는데 이 조는 이것은 궁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속국이 즉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본다면 조선이 속국이고 종주국은 명이죠. 또는 청나라 때는 조선이 속국이고 청나라가 종주국이잖아요. 거기에 공녀를 여자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바치는 것은 공녀고 그 다음에 뭐 금 얼마, 은 얼마, 비단 몇 필, 말 얼마, 그 다음에 보람에 유목민족은 사냥을 즐겨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작은 짐승을 잡는 매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바치기 위해서 해동청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공입니다. 그 다음에 공헌이란 말이 있죠. 헌은 바치런 자예요. 그래서 피를 바치는 거 헌혈, 돈을 바치는 거 헌금, 몸을 바치는 걸 헌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힘력이 들어가서 힘을 들여서 세운 공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력할 노자가 들어갔죠. 공로. 그 다음 공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훈은 훈장이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로가 공훈인데 이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대대로 공신인 집안들. 이것이 훈구파인데 그거에 비해서 살인파가 있었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그 성리학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목을 내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인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파들이 많이 당하죠. 그것을 사화라고 하죠. 선비들, 살인파란 뜻입니다. 살인파가 당한 화가 사화입니다. 그 다음 공신 중에는 이제 개국공신이 제일 커요. 예를 들면 조선을 세울 때의 공신들. 그 다음 송공패라고 하는데 이 송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찬송, 찬양. 그래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공을 세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는 패라고 하는 것은 납작한 거잖아요. 그것이 송공패고. 그런데 이 공부, 아까 했던 공부와 구분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원래 장인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원래 불교에서는 그 불법을 닦는 걸 공부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공부라고 쓰면서 이 중국 발음은 쿵후입니다. 중국에서 공부는 이것은 무술을 닦는 것, 무예를 닦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라는 의미가 이제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공과라고 할 때 공로와 과는 과오입니다. 과실,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전쟁에서의 공로는 전공이라고 얘기하죠. 전공. 그 다음 공적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 이 공적에서 적은 쌓을 적자인데 실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적이란 뜻입니다. 실적. 실적을 평가하는 것. 실제로 얼마나 많이 공로를 쌓았느냐 하는 것을 실적을 따지는 것이 공적평가입니다. 그 다음 공력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공력은 도력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귀공명이 있죠. 부자가 되고 높은 신분이 되는 것. 이게 귀죠. 그 다음에 공명,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날리는 것.
근데 이제 부귀공명이라고 하면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죠. 9개의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양소유와 팔선녀가 그 부귀공명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보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 부귀공명이 다 한바탕 구름처럼 덧없는 거구나. 꿈이구나. 그래서 제목이 양소유와 팔선녀이기 때문에 9이기 때문에 구운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홍루몽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그 다음 공명심.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쓰든지 알리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것이 공명심입니다. 공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을 위해 애쓴 것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는 긴 이야기죠. 긴 말. 이를 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를 말로, 긴 말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굳이 그 말로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공치사예요. 그 다음 공덕비. 공과 덕을 비석에 새기는 것이 공덕비고, 송덕비라는 건 그 사람의 덕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송덕비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다 지들 일가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공덕비. 그래서 이것은 전두환이 감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여기다 했죠. 그래서 이제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은 광양시, 전남 광양시에서 제공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친일파들이 친일파 주제에 자기 조상이 얼마나 덕을 많이 베풀었고 교육 유경 사업에 힘썼으며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이런 거짓말들을 쭉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이 이게 단죄문이에요. 이게 친일 공덕비인데, 친일파의 공덕비인데 그 앞에 사실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죄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의가 바로 서는 거죠. 그 다음 사회 시간에 공리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리주의. 이것은 이제 벤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존 슈타트 밀도 역시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이게 벤담이 만들었던 펜옵티콘이라고 하는데, 펜이라고 하는 건 널리 일반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옵티콘이라고 하는 건, 옵티는 보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가 각각 이것이 감옥이에요. 감옥. 이 감옥을 감시탑을 높게 세워가지고 여기서 사방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죠. 한 명의 간수가. 그러면서 밤에는 이 안에 불을 끕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이 볼 때는 불을 꺼서 이 안에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벤담이 이 펜 옵티콘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간수가 늘 보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잘해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설계를 한 그러한 건물인데, 결국은 자기 반성이라는 건 없이, 자발적 규제는 없이 효율적 감시 용도로만 쓰이죠. 이게 한 명이 모든 죄수를 다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펜옵티콘은 지금은 현대사회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설명하는 은유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감시한다는 겁니다. 불을 끄고 있으면 스스로 죄수가 자기를 통제하도록. 결국 그렇지만 그것은 이 간수와 죄수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간수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죄수는 아무 정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고, 결국 이것은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울 공자인데 공룡할 때 이 용을 영어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이 용과 드래곤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왜 공룡이라고 했느냐? 처음에 이 뼈를 발견했을 때 이 넙죽다리 하나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랬을 때 그 과학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공자를 써서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가 미친 병이 이게 광견병이죠. 근데 그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리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데 그것이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이 왜 공수병이냐면 이 사람들은 물을 보면 질겁을 한대요. 그래서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처가란 말이 있죠. 마누라를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 여기선 집가가 아니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작가라고 할 때도 그 가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이죠. 공처가라고 하는데 70년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애처가, 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면 점점 무서워져요. 그래서 공처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마누라만 보면 놀라요. 놀랄 경자죠. 그래서 경처가가 되는데 더 나이가 들면은 기처가가 된답니다. 이 기는 기절한다는 겁니다. 처를 보기만 해도 기절한다라는 농담. 그래서 애처가가 공처가가 되고 경처가가 되고 기처가가 된다라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공할 만한 힘 그랬는데 가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히 두려울 정도의 힘이다. 비키니 섬에서 이게 그 남태평양 마샬 지도에 있는 섬인데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 핵이 폭발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 핵실험을 비키니 섬에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자들의 그 수영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브래지어와 팬티 모양으로만 사람이 몸을 가린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수영복을 이 비키니 섬에 가공할 만한 놀랄 만한 핵실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키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영복 비키니는 이 비키니 섬에서 온 말이에요. 그 다음 공포. 공은 두렵다는 뜻이고 포도 역시 두렵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근데 공포와 불안의 차이가 뭐냐? 자, 이 만일 공룡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일까요? 불안일까요? 공포죠. 이 공포는 어떤 대상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을 때 공포입니다. 근데 불안이라는 건 뭐냐? 그 대상이 알 수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공포는 대상이 뚜렷할 때,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 공갈, 협박이 있죠. 갈은 꾸짖을 갈자죠. 너 죽을래? 뒤질래? 이렇게 협박하는 거. 이것이 공갈 협박이죠. 그 다음 경제공황, 줄여서 공황이라고도 하는데 경제공황이 자본주의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 공황장애라는 게 있죠. 장애라는 건 막혀 있다라는 건데 이 황도 역시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황이라는 건 이유 없이 극도의 불안에 빠지는 것. 그런 장애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죽혁이죠. 그래서 가죽끈으로 묶는 겁니다. 묶을공. 그래서 공고한 연대 이렇게 얘기하죠. 연대. 고대가 아닙니다. 이을 연자에 띠 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주노동자회의 마크인데 자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마이그런트 호프 센터라고 하는 곳의 마크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연대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이건 프랑스의 삼색기인데 삼색기 세 가지 색깔이죠. 지금 파란색은 자유를 의미하고 자유를 상징하고 흰색은 평등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박애의 의미가 아니라 연대의 의미래요. solidarity, 연대. 그래서 이것이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되면서 잘못 번역이 된 것이다. 이것은 박애가 아니라 연대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바스티유, 프랑스어 발음은 바스티유입니다.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포스터인데 밑에 비바라 프랑스라고 써 있습니다. 비바는 만세란 뜻이죠. 라는 정관사고 그래서 프랑스 만세 이런 뜻이죠. 이 사진들은 카파도키아 응회암을 파서 만든 동물 공연장인데 이 위에 있는 이것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기둥들과 이 위에 이 돔 이것들이 전부 다 응회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건데 왼쪽은 벨리 댄스예요. 벨리는 배꼽이죠. 사실은 삼겹살입니다. 벨리. 그 이쪽으로 추는 춤이기 때문에 벨리 댄스인데 이것은 골반의 유연성을 보여 자기의 생식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또 역시 한편으로는 술탄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춤이라고 하는데 술탄의 마음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왕이 계승자를 낳으면 그러면 자기는 오스만 터키 제국의 그 황제 술탄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인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렘의 여인들은 이 벨리댄스를 연마하는 데 필사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하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술탄의 처와 첩, 정실 부인이 법적인 부인이 처고 그 이외가 첩입니다. 그래서 처와 첩은 달라요. 처, 첩, 갈등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렘 안에는 시녀와 황간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유일한 남자는 술탄 하나밖에 없죠. 이곳이 하렘입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튀르키예 각 지역의 민속춤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한 지역의 민속춤이고 이 무용수들이 계속 복장을 갈아입으면서 서로 다른 춤을 보여줍니다. 오늘 공짜가 너무 길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공짜를 중간에 자를 수가 없다 보니 1시간이 넘었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